에크모 운영 과정에서 이 CO2의 제거의 경우에는 이 CO2의 생산과 이 산소 O2의 공급과 이제 CO2의 제거는 이 비율은 1과 같기 때문에 이 분당 교환되는 이 CO2의 양은 이 본질적으로 이제 소비되는 산소의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5대 1의 비율로 산소를 이 비율로 공급이 되게 되는데, 이 DO2와 이 BO2의 비율이 이제 5대1, 일반적으로는 5대1이 됩니다. 뭐 600cc가 공급이 되면 분당 뭐 소비는 120cc가 되게 되는데, 이 산소가 공급이 돼서 120cc가 소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120cc의 이제 CO2가 이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CO2의 생산과 이제 옥시전의 그 흡수에 따른 그 비율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 호흡은 이렇게 세포 내에 들어와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글루코즈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세포질입니다. 얘가 이 세포질에서 이제 글루코즈와 산소가 만나서 이제 호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산소와 O2가 만나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를 발생을 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이제 이 산소가 공급이 원활하게 뭐 3대1 이상 DO2와 BO2의 비율이 이 3배 이상의 차이나 나지 않거나 뭐 2대1 이하가 되어 버리면 이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포질에서 이 미토콘드리아로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세포질에서 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락테이트가 이제 발생을 해서 그 이제 혐기성 대사를 이제 호기성 대사에서 이제 혐기성 대사로 바뀌게 되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락테이트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대사성 산증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코즈를 이용한 세포 호흡에서 이 산소의 공급이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최소 3대1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O2는 O2보다 혈액에서 이 용해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확산성이 높기 때문에, 확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라디언트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잘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CO2의 클리어런스는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산소 공급에 비해서 훨씬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킷의 이 매니지먼트는 이제 산소 공급을 이제 기준으로 보통 제작이 됩니다. 옥시네이터에 보면 이제 레이티드 플로우라고 해서 전격 혈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소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덜트에 갈 때까지 옥시네이터의 이제 BSA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옥시네이터 크기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CO2의 제거를 위한 게 아니고, 이제 O2의 공급을 그 환자의 그 산소 공급량에 맞게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옥시네이터가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을, 옥시네이터는 주로 산소 공급을 하는 걸로 맞춰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CO2의 제거가 주요 목표다, CO2만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낮은 플로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컨센트레이션도 이제 산소 공급에서보다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낮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적혈구 안에 CO2든 O2든 이게 혈관이라고 봤을 때 이게 적혈구가 있다 그러면 이게 혈장입니다. 혈장에서는 이 O2의 공급, O2가 잘 녹지를 않습니다. 극성과 무극성이기 때문에. 근데 CO2의 경우에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도 이제 가지만 여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CO2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헤모글로빈과 이제 CO2가 결합을 해서 적혈구에서 이제 그 런까지 그 CO2를 데려가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O2보다는 많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너무 낮은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에서보다는 이제 CO2의 제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CO2의 제거는 이제 멤브레인 렁의 서페이스 에어리어와 인렛의 CO2와 이제 수입가스 사이에서의 그라디언트에서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혈액이 이게 인넷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맥혈이겠죠. 인넷이니까. 그 다음에 아울렛이고, 여기 이제 동맥혈일 거고. 그러면 이제 가스가 이렇게 들어오고, 가스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수입가스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쪽에 혈액의 CO2는 상당히 높고, 여기 5 안에는 일반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CO2가 이 혈액에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그 농도 차이에서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그 5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수입가스, 이 수입가스는 이제 가스 블렌더에서 이제 그 메디칼 에어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 그 이거를 얼만큼 많이 이제 그 블로잉을 해주냐가 이제 관건인 겁니다. 만약에 이게 0이다 그러면 확산은 돼서 이 안에 이제 CO2가 모여져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냅두게 되면 이 혈중의 PCO2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수입가스를 통해서 이제 그 양을 늘려주게 되면 얘가 이제 블로잉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입가스를 보면 그 뭐 메디칼 에어와 이제 이게 O2가 결합이 돼서 수입가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일부러 CO2는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워낙에 산소 그 공기 중 내에 CO2의 양이 그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확산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CO2는 이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수입가스의 양을 어떻게 늘려주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게 되는데, 만약 PCO2가 뭐 60이다, 60mmM이다. 그러면 이 양을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정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만약에 뭐 PCO2가 너무 많이 불어져서 20이다. 그러면 이 수입가스의 양을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반대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뭐 CO2를 넣어줘서 CO2가 제거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블로잉 가스. 그래서 여기는 아시겠지만 100% O2로 100% 이제 그 산소 그 O2로 불어줘도 얘를 밀어내기 때문에 이 PCO2는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확산 속도가 확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넷에 있는 CO2와 이 5 안에 있는 CO2의 그 일반적인 우리 공기 중에 있는 CO2 차이는 상당히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로 확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불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라디언트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테믹 PCO2는 이제 서킷 아울렛 블러드와 이제 네이티브 플루이드, 이거 이제 혼합으로 결정된다는 거는 뭐 그거 다 아시는 거고, 이 산소 공급과는 달리 이제 회로에 의해서 교환되는 이제 CO2의 실제 양을 뭐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이제 확산 속도도 빠르고 잘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입가스는 이제 원하는 이제 시스템 PCO2를 이제 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가스 블렌더가 이렇게 보면 이쪽에 이제 수입가스를 조절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FI2를 조절을 해서 산소 공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수입가스를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PCO2를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블로잉을 통해서 이렇게 불어내는 겁니다. 이제 넣어서 불어내는 과정, 이런 과정을 해서 간단하게 CO2는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테리오 비너스 이제 AV 익스트라코플레 서큘레이션의 동정맥 체외순환이라는 거를 이제 그 운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간헐적 이제 혈액 투석에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신장 대체 치료이고, 이제 심장의 서포트를 위한 것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뭐 동정맥 체외순환은 심장의 서포트를 위한 것은 아니고, 그와 반대로 뭐 심장에 부가적인 볼륨을 뭐 공급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AB 루트를 통해서 이제 가스 교환을 해주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AB 루트라고 하는 거는 이 베노 비너스, 베노 아트리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앞쪽에 있는 거는 혈액을 드레인 시킨다고 얘기하고,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혈액을 혈관에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건데, 이거는 베노라니까 베인에서 혈액을 드레인해서 베인 시스템에 넣어주게 되는 거고, 베노 아트리얼의 경우에는 베인 시스템에서 드레인을 해서 아트리얼 시스템으로 이제 혈액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테리오 비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리에서 드레인을 해서 이제 비너스로 이제 혈액을 다시 넣어주는 이런 과정인 겁니다. 반대의 과정인데, 이 방법은 이제 태반과 태악의 이제 가스 교환의 메커니즘과 이제 동일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가스 교환,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노바렁이라고 하는 건데, 이 노바렁은 이제 혈액에 이 CO2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어떠한 펌프도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뭐 에크모라는 건 BB 에크모든 BA 에크모든 이제 펌프가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는 펌프가 없습니다. 펌프가 없기 때문에 환자 자체의 이제 심장에서의 그 압력, 그 정수압으로만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대인 겁니다. 아테리에서 혈액을 공급을 하고 비너스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테리의 압력이 높고 비너스는 압력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 옥시네이터의 이 압력 자체가 좀 낮다고 하면 그러면 충분히 유지를 해서 베인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옥시네이터에 이제 프레셔 그라디언트 아니면 프레셔 로스가 높다고 하면 이것도 좀 불가능할 텐데, 이제 이 노바렁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피모랄 아테리에서 혈액을 공급을 받아서 이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여기 이제 수입 가스를 여기 이제 100% 산소를 보통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트리알은 이제 100%의 O2가 이미 100%의 세츄레이션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O2를 공급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럼 지나서 여기서 이제 CO2, PCO2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CO2를 낮춰주기 위해서 공급을 해주는 건데, 그 다음에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이제 정맥 시스템에 넣어주게 되면 이 벤틸레이터의 세팅이 이제 너무 이제 높은 경우에 이 벤틸레이터 세팅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무 높게 되면 이제 환자가 렁이 회복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베노베노도 마찬가지로 베노베노 바이패스를 운영한 이후에는 벤틸레이터 세팅을 최소로 레스팅 모드로 유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노바렁이라는 옥시네이터를 이용해서 아트리알에서 혈액을 공급받아서 베인에 넣어주면서 이 CO2를 제거를 하게 되고, 그 CO2 제거되는 과정에서 벤틸레이터 세팅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가 이제 펌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교환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블러드 플로우 때문에 이 아트리오 비너스 루트는 이제 증가된 카디악 아웃풋과 이 환자가 견뎌낼 수 있는 동정맥 션트를 제외하고 이 토탈 익스트라 코프리얼 레스피리 서포트를 생산해내는 접근은 이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펌프가 없습니다. 펌프가 없고 이 옥시네이터의 그 BSA도 상당히 작고, 그래서 이게 토탈로 뭐 산소를 공급해 준다는 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CO2를 제거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CO2를 좀 제거를 해 줘서 이제 벤틸레이터의 세팅 자체를 낮춰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노바렁인데, 저도 있으면서 한 2번 정도밖에 못 해봤는데, 뭐 프라이밍이나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여기 안에 다 프라이밍을 할 수 있게 제품들이 소모품들이 들어가 있고, 프라이밍을 해서, 그리고 다행인 거는 아트리오 베노니까 아테리로 뭐 공기가 들어갈 염려가 없습니다. 아테리에서 빼기 때문에 빼서 이제 베인 시스템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뭐 베노 아트리알처럼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공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리오 비너스 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멤브레인 렁을 통해서 이 CO2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보면 기계적 호흡, 이제 벤틸레이터의 호흡을 좀 줄여주는 게 이제 가능한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크모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그 네이티브 렁의 그 리커버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네이티브 렁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기능이 회복하기 시작하면 이제 전체 관류량 중에서 일부 산소와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아예 그 네이티브 렁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걸 다 이제 옥시네이터를 통해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제 회복이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일부가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 네이티브 렁이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영향은 익스트라 코프리얼 이제 그 플로우 레이트와 이제 헤모글로빈의 변화를 주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벤틸레이터의 세팅에 변화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 ABJ 결과상 이제 시스테믹 아트리얼 옥시네이션과 이 PCO2를 이제 상승시키는 겁니다. 세츄레이션 아트리얼 옥시네이션은 상승이 되는 거고, CO2는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렁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초기에 이제 네이티브 렁이 회복하는 시기에 이런 회복 상태를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플로우를 줄이고 뭐 벤틸레이터 세팅과 FR2를 늘리는 것을 이제 시행할 수는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렁 인저리를 더 가중을 또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렁 리커버리를 딜레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회복되는 시기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서포팅을 뭐 하루 이틀 더 며칠을 더 진행을 해서 안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더 서포팅을 해주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이 에크모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이제 레스트 이제 벤틸레이터 세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PCO2가 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멤브레인 렁에서의 이제 수입 가스를 감소시켜야 하고, 이제 벤틸레이터 세팅은 이제 최소 상태로 이제 운영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에크모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에크모는 거의 풀 서포트로 이제 베노를 운영을 해주고 거의 레스팅 모드로 벤틸레이터 상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렁이 기능을 하면서 이제 그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플로우 낮추고 벤틸레이터 세팅을 조금씩 올려서 환자가 잘 유지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 BA 에크모와는 다르게 이 BB 에크모는 플로우를 완전히 다 0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BA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 베인 시스템에서 드레인을 해서 아트리 시스템으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플로우를 완전히 점점 낮추면서 심장이 회복하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 베노의 경우에는 베인 시스템만 있기 때문에 이 히모다이나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만 낮춰놓고 그냥 차라리 그 가스 자체를 빼버려서 그 환자가 그 모니터에서 뭐 세츄레이션이나 이런 게 다 잘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헤모다이나믹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베노 아트리알과는 위잉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테믹 아트리알 세츄레이션이 이제 95%로 증가하게 되면 이제 익스트라 코프리얼 플로우를 점차 이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고, 저기 이제 서킷 플로우와 네이티브 피너스 플로우의 이 레이시오를 이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리서큘레이션이 좀 있긴 했지만 100%로 이제 유지를 해주다가 이게 플로우를 50% 줄이면 이제 그 네이티브 플로우에 의해서 이제 렁이 이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점 변화를 시키고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가스를 좀 제거를 해본다던가 라인 자체를 제거를 해본다던가, 이런 라인을 제거를 해야지 그 가스를 끄면 안 됩니다. 라인을 제거를 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가스를 통해서 이게 변화가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익스트라 코프리얼 서포트가 이제 토탈 서포트에서 이제 50% 정도로 감소하게 되면 이제 익스트라 코프리얼 서포트를 잠시 이제 중단 이제 모더레이트 이제 세팅 자체도 좀 올리고 이제 벤틸레이터에 그래서 네이티브 렁 펑션 테스트를 이제 잠시 해서 잘 유지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